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래 조조와 유비의 진짜 모습을 찾는 강의를 한다고 지난 화요일 편에 공지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동포 밀집 지역 범죄 예방하는 경찰 기능이 축소된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의하면 외국인 여권 위변조, 미립국, 외국 간첩, 다문화 가정, 치안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예방 단속 업무 경찰 부서인 외사 경찰을 없앤다고 합니다. 외국인 대상 치안 활동인 외사 정보, 외사 보안 업무를 각각 치안정보국, 안보수사국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이 사라짐에 따라 일선 경찰서 외사계도 따라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회에든지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적은 지역 경찰서에서는 한두 명의 경찰관이 외사 업무를 담당해왔고, 밀집 지역 외사계는 6, 7명이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로 외사계의 경우 동포 밀집 지역인 가리봉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고, 어느 건물에서 어떤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고, 내국인과 동포의 비례가 어떻게 되고, 또 내국인과 그 동포 사업주들을 자주 만나고, 가령 분쟁이 생기면 나가서 조정해주고 화해하는 역할도 했고, 또 동포 대상 교육학원을 찾아서 치안 교육도 했고, 또 동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런 기관에 찾아가서 또 법률 지식 강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포 자율방문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외사계가 그분들과 협력해가지고 함께 순찰하는 등 범죄 예방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동포 사회는 이 외사계 존재에 대해서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큰 기여를 해온 외사계가 사라진다고 하니 범죄 예방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0년 전까지 그 외사계가 여권 위변조, 위장결혼 등 수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범죄수사대가 설립되면서 수사 업무는 그쪽에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사계 업무가 많고도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저는 범죄 예방 업무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남권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등 5구가 있는데, 이런 밀집 지역에서는 그 특수성에 의해서 외사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 외사계 업무를 다른 부서에 분산해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 외사계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게 사라지고 한두 명이 다른 부서에 얹혀서 그 업무를 한다, 그 효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이 우선돼야 되는데 범죄 예방을 홀시한다. 그러면 처벌에만 이제 강화하고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맹유안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육아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법가의 이념도 병행해서 나라 다스린다. 그러면 육아의
통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치라고 해요. 예치. 이 예치는 예의로 다스린다 이런 말인데, 이 예치는 인치, 덕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예치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범죄가 생기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러니까 범죄 예방. 법치는 범죄가 생기면 처벌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자, 예치는 예방, 법치는 처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예방을 소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저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 같은 밀집 지역에는 외사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더 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지만 이건 저희 개인 바람이고 뭐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러니까 전 걱정이 크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14곳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지원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이 없으면 문 닫게 생겼죠.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냐? 이나이란 비자가 있는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 또 우리 동포들도 아직도 그 방문 취업제 H2가 많죠. 그래서 이 동포분들이 H2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또 이 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냐? 이주 노동자 대상에서 언어교육도 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뭐 폭력사건, 생활법률교육, 통역, 컴퓨터 교육, 고용정보 안내 등등이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뭐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심지어 이주 노동자 근로자와 내국인 사업자 간의 문화 차이로 해서 감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화해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주 노동자 구직 활동, 무슨 문화 행사, 뭐 체육 대회, 결혼과 출산이 어려움, 심지어 무료 진료 제공까지 합니다.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경우 주중에 상담 건수가 60여 건이 되고 주말이면 230여 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연간으로 치면 센터에서 교육받는 이주 노동자가 10,000여 명 되고, 그 센터에서 연간 상담하는 건수가 20,000여 건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버팀목이 돼주고, 또 사랑방이 돼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국 14개 지원센터의 과거의 그 예산이가 70억여 원이었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실제 그 효과가 700억, 7천억 원에 치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만 명의 외국 인력이 더 입국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원래 기존 예산에서 증량하는 것이 돈인데, 기존 예산은 전액 삭감 했으니까 문을 닫게 생겼다. 그러면 그럼 이 센터들이 했던 상담 업무나 교육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노동부는 상담 업무는 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하고, 교육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특성상 주말에 상담하려 많이 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주말에 근무할까요? 가령 또 근무한다 칩시다.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은 약자인데 정부기관의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고 공무원들과 자기 속심 그런 고충을 털어놓고 이야기할까요? 그 상담 효과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또 기존의 센터에서는 가령 뭐 산업재해 때문에 상담 갔다가 뭐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출입국 업무 뭐 상담할 수도 있고,
원스톱이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사라짐으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자기 고충을 호소할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주제를 두 가지로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밀집지역 범죄 예방에 기여했던 외사계가 사라진다고 하니 그 업무는 뭐 존재하지만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사라짐으로 하여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 문제 등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